안녕하세요. 정혁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호흡기계 2차 강의가 될 것 같고요. 환자평가 중에서 1차 평가가 되는 내용들을 진행할까 합니다. 1차 평가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전반적인 인상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1차 평가를 이제 세세하게 내용을 언급할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세를 볼 거예요. 자세를 보게 되면 이 자세를 통해서 이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되게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환자가 서 있는 환자하고 누워 있는 환자, 어떤 환자가 더 심각해 보일까요? 물론 환자를 실제적으로 평가를 해봐야 되기는 해요. 그런데 전반적인 인상평가니까 환자가 서 있는 환자, 누워 있는 환자, 이 단순하게 그냥 시각적으로 다가가면서 보여지는 이 두 명의 환자를 봤을 때 여러분들 판단 내리는 그나마 괜찮은 환자라고 판단 내리는 환자는 당연히 서 있는 환자일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즉각적인 그 정보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정확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환자 같은 경우도 자세를 조금 살펴보실 건데, 여러분 100m 달리기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숨쉬기 힘들어가지고 앉아있는 자세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다리 이렇게 딱 있고 팔 이렇게 딱 있고 해서 어리를 짚고 있어요. 무릎을 짚고 헐떡거리고 있는 이런 자세를 만들 건데, 요거를 이제 여기 써져 있는 삼각 자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00m 달리기 하게 되면 여러분들 숨쉬기 힘들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호흡곤란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호흡이 곤란한 상태가 맞아요. 그 대신 이거는 별도의 질병이 있다거나 혹은 독성 물질에 노출되어서 호흡곤란이 생긴 것이 아니라 내가 급작스럽게 많은 산소를 소비하는 많은 산소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호흡곤란이 생긴 거라서 헐떡이면서 산소를 받아들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를 조금 있다 보면 저산소증 어느 정도 완화되니까 이제 삼각 자세가 아닌 본인의 원래 자세로 취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 걸어가서 이제 다음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자세들. 그래서 호흡곤란 있는 의식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앉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누워 있으면 중력에 의해서 체액이 이 폐 쪽 아랫부분의 전방 쪽으로 퍼질 가능성이 높아서 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폐 이렇게 쓰면 폐 이렇게 물창거하고, 앉아 있을 때 폐 아래쪽 부분에 이렇게 물창거하고, 그 면적 자체가 확실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환자는 서 있게 된다. 그 물찬 거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물 차게 되면 뭐가 안 된다고 그랬죠? 확산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확산장애가 있는 환자. 그래서 대표적인 확산장애는 폐부종 환자니까, 폐부종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앉아서 이송해주고 처치해주시고 평가해주시면 너무나 좋겠죠. 연달아서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피부색을 볼 건데, 피부색은 색깔이 조금 달라요. 그죠? 창백할 수도 있고, 하얀색이 될 수도 있고, 이제 펄할 수도 있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청색증은 후기소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백해졌다가 퍼렇게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때에 따라서 이렇게 심한 저산소증에서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이 청색증이 발생하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니까? 순환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환자가 숨쉬기도 힘들지만 돌아갈 만한 피부까지 전달할 만한 혈액 자체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게 된다면 청색증은 보이지 않고 유의 단계, 창백한 상태에서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말초 청색증이 있고 중심 청색증이 있는데, 말 그대로 사지의 맨 끝에 청색증이 생기면 말초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심 청색증은 우리 신체의 중심,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이슬, 혀, 혹은 몸통 이런 쪽에 청색증이 발생하게 되면 이거는 중심 청색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말초 청색증은 우리 응급구조사 입장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커다란 처치는 하지 않고 환자의 호흡수나 다른 평가들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이 말초청색증이 의미 있는 증상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건데, 여기서 우리 중시청색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우 심각한 소견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이나 혹은 뭐 혀나 혹은 이 중심, 목이라든지 아니면 이 몸통 중앙에 생긴 청색증이 있다면 요거는 그 하나만으로도 심각한 저산소증인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저산소증 교정을 위한 처치가 행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 상태를 볼 건데, 이거는 자세하고도 조금 유사해요. 왜냐면 물론 이제 이것도 완벽한 건 아닙니다. 상황에 대해서 예시를 들게 되면, 환자가 서 있으려면 혹은 앉아 있으려면 의식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당연히 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누워 있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의식이 떨어지거나 없거나, 혹은 의식이 있더라도 어떤 상태예요? 완벽한 명료한 상태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무조건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절대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호흡이 문제가 있다라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환자의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하다, 명량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라고 판단이 드셨다면, 이때는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 활성도가 떨어졌다, 혹은 의식 수준, 혹은 각성 상태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판단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거 보시게 되면, 이제 부족한 상태는 안절부절, 흥분하거나, 혼란 상태는 저산소증이나 고탄산증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면 상태까지, 이제 아예 의식 상태가, 아예 부름에도 눈을 들어올지 못할 정도의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하는 능력 같은 경우에는 호흡곤란이 있다 보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것 자체가 숨을 이용해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을 할 때마다 중간중간에 호흡,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간중간에 끊긴다거나, 혹은 말하는 것 자체를 너무 어려워한다거나 라고 하게 된다면, 요거 자체도 저산소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의 노력이라고, 눈에 이것도 시각적으로 보이는 건데, 우리는 숨을 쉴 때 기본적으로 매우 평안한 상태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비사회근이라든지 간호막 같은 것들이 수축 이완을 해가지고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는데, 호흡 곤란이 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주 호흡근 말고도 보조 호흡근을 이용해서 숨을 강제적으로 더 많이 쉬려고 노력할 거면 더 많이, 더 빨리. 그래서 여기 부속 근육 이런 것들 있죠. 목배근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호흡의 노력이 있는지 없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호흡의 노력 같은 경우에는 코 벌렁거림, 기관의 당긴감, 청색증, 오므림 일수, 호흡 보조근의 사용, 갈비 근육의 대축, 이건 뭐 다 비슷한 내용이죠, 그죠?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 내용이네요, 그죠? 얘는 뭐 양압과 관련된 내용인 거고요, 그죠? 얘는 비강의 크기를 크게 해서 당연하게 들어오는 공기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환자 호흡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1차 평가를 들어가실 건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될 건 당연하게도 기도입니다. 우리는 1차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있죠, 그죠? A, B, C. 물론 여기 앞에 뭐가 있어요? 의식과 전반적인 인상평가. 요게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1차 평가다라고 하게 되면, ABC 평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있을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의식평가나 전반적인 인상평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게 다 중요하지만, ABC라는 이 기도호흡 순환이라는 거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1차 평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기도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볼 건데, 기도는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당연하게도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환기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환기 혹은 환기장애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평가를 내릴 건데, 기도 문제는 우리가 뭘로 확인할 거냐? 여기 아래 있는 것처럼 소리로 확인할 수 있겠다. 소음, 소리로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항상 소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왜? 아예 완벽하게 막혀버린 기도 폐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소리를 못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여기서 쭉 써져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기본 소센서와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한 번쯤은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 주셔도 괜찮겠다.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거는, 기도에 문제가 있다면 때에 따라서 기본적인 기도 유시술과 함께 그 아래쪽에서 얘기를 해줘야 될 것들이 이제 전문 기도술이 되겠죠, 그죠? 기도 유시술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 같은데 문제가 있으니까, 만약에 기본적인 기도 유시술로도 환자의 기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전문으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겠죠. 뭐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굳이 뭐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이 호흡평가입니다. 호흡평가도 뭐 크게 어려울 것들은 없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건 관리학에서도 배웠고 평가에서도 배웠고, 다른 질환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나 혹은 외상 환자에서도 어차피 1차 평가는 동일하기 때문에 호흡평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당연하게도 이제 환자는 이 지금 호흡기기 문제니까 빠른 호흡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의식 변화, 중심천세증, 호흡, 소실, 그 다음에 그렁거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가장 위험한 거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여기가 가장 위험하지 않은 거, 경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경증, 중증. 중증도의 순서에 따라서 1번부터 쭉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 순환평가는 없는데 순환평가도 해주셔야 돼요. 책에서만 빠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빠져 있는데, 우리가 그 병태 생리 배울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환기장애, 확산장애, 관류장애, 이 세 가지를 배웠으니까, 관류장애가 호흡장애로도 존재할 수 있으니, 관류장애가 호흡장애로 올 수도 있으니 평가는 꼭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없지만, 책에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2차 평가 보시는 병력 청취를 할 겁니다. 샘플, 오피케 레스티. 샘플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외상이든 내과적 질환이든 간에 무조건 내주셔야 될 것 같고, 오피케 레스티는 상황에 맞춰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샘플은 무조건 병력 청취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입니다. 오피케어 ST는. 그래서 오피케어 ST에 관련돼서는 이제 시작된 부분들, 그 다음에 통증의 양상 같은 것들이라든지 점수라든지 아니면 뭐 그 방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죠. 질문을 하나씩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까지 쭉 질문이거든요. 이걸 하나씩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감기 걸렸을 때 가장 쉬운 거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것을 다시 한번 떠올라서 그분들을 역으로 도출해내는, 정답을 역으로 도출해내는 거죠. 여러분 감기 걸렸을 때나 아니면 다른 호흡기 질환에 걸린 적이 있다면, 아니면 어릴 때 천식을 알았다면 그 상황을 떠올려 봤을 때 어떤 질문을 하면 금방 쉽게 알아챌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로 여러분들 공부를 다시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병력 천치에서는 당연하게도 이제 이전에 이런 것들을 겪어봤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게 내과 질환 환자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 내과 질환 환자분들은 본인의 질병을 알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물론 소수에서는 이러한 질병을 처음 겪어서 119를 부른 경우도 있겠지만요. 본인이 그 질병을 알고 있는 상황, 앓고 있는 상황,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태가 악화되니까 119를 부르는 경우가 조금 더 많다. 대다수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물어보셔야 될 거는 이 질병을 앓고 있느냐, 병력 청취를 하면서 청취를 하면서 이 질병이 있었느냐. 그러면 이 질병을 앓고 있었을 때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해 보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신기하게도 우리 몸의 장기들은 기억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적인 부분에서는 해마 쪽에서 기억을 갖게 되는 건데, 장기나 혹은 다른 곳에서도 뭐 그 상태,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경험했다면 그 상태가 언제든지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기계환기나 혹은 기관을 삭감했다는 소리는 무호흡이 되었거나 혹은 무호흡에 준하는 매우 기도를 위협하는 커다란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 그거를 우리 몸은 신체는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적이 있었느냐라고 하게 된다면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매우 심각한 상황일 수 있겠다. 이전에 기관을 삭감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 환자를 위협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외에 이제 진단받은 질환에 대해서는 당연히 물어볼 거니까, 그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악화된 상황일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환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일 것이다. 그리고 이 환자 질환명을 절단을 모른다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뭐 약물 같은 경우야 당연히 샘플을 통해서 다 확인하는 부분들이니까 꼭 물어보셔야 될 것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약물들을 꼭 가져가라고 이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가져가는 이유는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약 선분을 통해서 이 환자의 질환이나 상황 등을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뭐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처방받고 있는 환자다 가를 경우에는 이 환자의 호흡기계 문제가 심각한 염증으로 넘어가고 있구나. 단순하게 기관지 확장제 먹고 있다면 염증까지는 심각하지는 않는 것 같고, 지금 상황에 맞춰서 기관지 확장제만 이제 입안으로 네뷸라이저를 통해 뿌려준다면 조절되고 있는 호흡기계 환자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 안에 이제 뭐 안트로벤틴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뒤쪽에서 나올 거긴 한데, 그런 것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관을 확장시켜주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외에도 요런 뭐 항생제 같은 것들을 쓸 수도 있겠다. 항염증제 같은 것들도 쓸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심장질환, 이거는 뭐 때문에 물어본다라고 했어요? 관류장애 혹은 순환장애 때문에 발생되는 호흡기계 문제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환자의 그 심장의 수축력을 강화시키거나 혹은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는 이런 약물들을 처방받고 있는지 아닌지도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약물 알러지는 당연한 이야기 다 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샘플이라는 병력 청취 방법과 관련된 내용들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신체 검진입니다. 신체 검진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닌데요. 보시는 것처럼 물은 있을, 그리고 이제 양압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양압이라는 거 그냥 단순하게 이제 플러스 압력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0을 기준으로 해서 압력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대기 중에 있을 때 뭐랑 우리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냐면 기도의 유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압력은. 그래서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여러분이 풍선 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풍선에 아무런 압력을 집어넣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하게도 납작한 상태로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후 불어서 플러스 압력을 바꾸게 되면 풍선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부풀어 오는 것도 부풀어 오는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입구가 팽팽하게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 부풀어 오는 부분을 우리가 폐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풍선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 짧은 구간을 우리가 기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숨을 멈추고 입을 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가 압력이 플러스 압력이니까 대기보다 높은 압력이라서 압력을 맞춰주기 위해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다 빠져나가게 되면 얘도 수축되고 여기 있는 기도도 막히게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도를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주면 돼요? 양압을 유지해주면 되는데 이 양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한다? 오므리는 있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그냥 숨을 들이쉬었다가 편하게 다 내뱉는 게 아니고 오므린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숨을 하게 되면 호기가 길어지면서 양압을 폐 안쪽에서 그 다음에 기도에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가적인 기도 유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 환자는 이런 오므리니스를 통해서 기도 유지를 해야 될 만큼 호흡곤란이 있는 환자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역으로 여러분들 숨 쉴 때 이렇게 계속 숨 쉬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유념해 주시면서 상기를 해주시면서 환자의 신체 검진을 다 가시면 되는 거고 환자의 신체 검진을 적절하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시진, 뭐 촉진 같은 데를 쭉 할 건데 뭐 갯땀 같은 것들도 나올 거고 갯땀의 색깔 같은 것들도 위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뭐 요거는 굳이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것들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녹화색 갯땀은 감염, 연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나 알러지, 핑크색은 폐부종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가볍게 그냥 읽고 넘어갔고요. 저렇게 생긴 이유에 대해서는 뭐 별도 설명을 하지는 않고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 그 아티클 보시면 여기 그 시리를 통해서 목 정맥을 확인해라. 바깥목 정맥이죠. 그죠? 바깥목 정맥을 딱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병적으로 이 목조물 팬데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목조물 팬데가 환자가 누워있으면 혹은 일반인, 정상인이라고 하더라도 정맥이 팽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연하게도 이제 혈액이 아까 전에 그 폐부종 있는 환자 이렇게 누워있으면 이렇게 찼는데 앉아있으면 요만큼만 찬다라고 이야기했던 거랑 동일한 거예요. 혈액이 서 있을 경우에는 어디에 많이 몰려 있어요? 당연하게 중력에 의해서 하지 쪽에 많이 몰려 있겠죠. 그런데 이 환자가 혹은 사람이 옆으로 이렇게 딱 누울 경우에는 여기 하지 쪽에 몰려 있던 것이 이렇게 신체 전반에 수평적으로 차지면서 팽만되면서 이렇게 목전 팽다가 일어날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목조맥 팽대는 정상일 수도 있고 비정상일 수도 있는데 비정상인 상태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우 팽팽하고 매우 부풀어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상인 경우에는요 약간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정도이고 그걸 손으로 눌러봤을 때 손으로 쭉 눌러보게 되면 그 부분이 아예 쑥 들어가서 평평해집니다. 그런데 얘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눌러도 다시 평평해지지 않습니다. 목조물 팽대는 그렇죠. 그런데 만약 환자가 목조물 팽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무조건 눕혀야 된다. 요거는 아니에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는 정상적인 상황, 폐나 아까 전에 사람 예시를 들었던 거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만약에 자심실이라든지 혹은 우심실이라든지 혹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 혈액이 저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된다면 혹은 역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된다면 서 있는 상태에서도 목조물 팽대는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목조물 팽대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조금 이제 관찰에 입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변에 있는 작은 정맥들도 다 벌써 부풀어 올라 있어요. 요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다 라는 겁니다. 물론 무조건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의학에서는 절대란 것이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은 다음 시간 이어서 진행을 할 것 같고요.